사서한 110호의 우편물 소설 책이 도착을 했습니다. 내 사랑이 무사하기를, 내 사랑도 무사하니까. 세상의 모든 사랑이 무사하기를. 네, 이게 개정판이 나왔다고 하고요. 사랑에 대한 소설은 굉장히 오랜만에 읽어보는 것 같아요. 이게 비닐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왔고, 엽서가 이렇게 여러 장 선물로 넣어주신 것 같네요. 네. 작가는 이도우님이고요. 라디오 구성작가, 카피라이터로 일하다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서한 110호의 우편물, 또 잠옷을 입으렴,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등의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례에는 사서한 110호의 우편물, 비 오는 날은 입구가 열린다. 작가의 말까지 해서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책의 본문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내용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어떤 분은 또 금방 읽었다고 하시는 분도 봤는데 제가 한번 이거를 쭉 읽어보고 나누겠습니다. 소설 사서한 110호의 우편물. 주요 등장인물을 소개할게요. 먼저 공진솔. 라디오 작가이고 건 PD와 같은 프로그램을 맡게 되면서 그에게 빠져듭니다. 외향적이지는 않지만 솔직하게 할 말은 하는 성격입니다. 가슴앓이를 하게 되지만 아픈 만큼 성숙합니다. 이건. 무심한 듯 하면서도 배려심 많고 농담을 툭툭 던지기도 하는 성격입니다. 이런 성향들로 진솔의 마음을 빼앗아 갔지만 그녀를 마음 아프게도 합니다. 선우. 건의 친구이자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방랑자 같은 인물입니다. 에리에 대한 사랑이 크면서도 정착하지 않고 어디론가 떠나려고 합니다. 에리. 부모의 반대에도 순애보를 간직하고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선우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 외에 희연, 가람, 이노인 등이 등장을 합니다. 도입부를 읽으면서 문득 제목이 왜인 거지?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읽기 전까지는 제목이 궁금하지 않았나 봅니다. 아마도 내용이 더 호기심이 갔으리라 생각이 돼요. 라디오에서 사서한 110호로 우편을 받는 것인데 어떤 우편물을 꼭 집어서 말하고자 함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리뷰에서 간질간질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언뜻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작가와 PD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둘은 가까워집니다. 고백은 진솔이 먼저 하나 건의 마음도 같았을 겁니다. 단지 오랫동안 간직해온 짝사랑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그가 나쁜 남자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무뚝뚝하게 말을 던지기도 했지만 마음은 세심하고 진솔을 설레게 하는 모습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솔을 좌절하게 하는 순간이 오고야 맙니다. 짝사랑했었던 에리가 선우에게 낙담하고 뛰어나가는 장면에서 건이 그녀를 붙잡고 그러려면 나한테 오라고 말해버립니다. 뭐지? 이건 어떤 마음일 때 나오는 소린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진솔은 그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했고 이후에는 실현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저라도
너무 마음 아팠을 거예요. 책은 2004년도에 첫 출간을 했다고 하고 꾸준히 찾은 독자에 힘입어 올해 개정판이 다시 나왔습니다. 작가가 이야기하듯이 20여 년 전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감성이 물씬 풍기는 게 사실입니다. 조금 촌스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람의 감정은 비슷한 점들이 많아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느라 정신없는 이들의 마음 한구석을 콕콕 찔러줄 수도 있습니다. 진솔과 건은 그러함에도 서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을 쓸어 담을 순 없지만 건은 진솔에게로 계속 향해 있었고 둘은 또 만나게 됩니다. 잔잔하면서도 격렬한 사랑이 아닐까 해요. 아마도 모델이 된 실제 인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캐릭터가 현실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설을 읽은 지가 꽤 오래전 일인데 나름의 새로움이 있었고 일상에서 많이 지쳐 있을 때 한 번쯤 꺼내보아도 괜찮을 듯 합니다. 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생각이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내 사람이 된 사람과 떨어지지 않고 꼭 손잡고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청춘은 돌아보면 짧은 시간이 아닐까 해요. 그 시기에는 힘든 일을 많이 겪어서 미처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게 안타깝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렇게 흔드는 내 곁에 있는 게? 진솔은 잠시 생각하더니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건이 쓸쓸하게 웃더니 눈덩이 하나를 뭉쳐 저 멀리 벌판을 향해 휙 던져보냈다. 당신 말이 다 맞다고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알고서 사랑해보자고 한다면? 그녀는 물끄러미 그를 돌아보았다. 웃음기는 사라지고 건의 모습은 우울한 듯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요, 당신이 꽃마차 그만둔 뒤로는 다른 작가가 원고를 늦게 보내도 별로 기다려지지 않았어요. 그냥 방송 전에만 들어오면 되겠거니 했지. 전엔 당신이 원고를 보냈나 안 보냈나 2시간 전부터 수시로 메일함 확인했었는데 난 그게 원고를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당신 흔적을 기다리는 거였어. 진솔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마음의 울타리를 수리해 나가도 그녀가 열고 싶을 때만 열고 닫고 싶을 땐 냉큼 닫아버리게 열쇠를 꼭 쥐고 있으려 해도 건은 번번이 부드럽게 그 열쇠를 내놓으라 한다. 서로가 따뜻한 정도로만 기대고 사랑이든 애정이든 되지 않게 조심조심 다가가고 싶었는데 그는 그녀가 전부를 걸 마음도 없으면서 다가왔다고 화를 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데 온화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되게 생각해볼 차례예요. 환상이나 기대 없이도 나 믿고 당신 믿고 또 사랑해볼 수 있는지 당신 마음 들여다봐요. 이젠 내가 기다릴게. 진솔은 가슴이 아파 머뭇거리다 가만히 끄덕였다. 그가 옆에서 쓴웃음을 지었다. 난 오래라도 기다릴 수 있어요. 누구처럼 겨우 2달 가슴 졸였다가 상처받기 싫어요. 하고 도망가진 않아. 진솔은 나오려는 눈물을 감추려고 일부러 퉁명스럽게 되물었다. 그게 누군데요? 몰라, 어떤 바보 같은 여자. 눈덩이를 손에 쥐어 건의 얼굴에 장난스레 뿌려버리고는 그가 투덜대며 털어내는 동안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가 따라오기 전에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녀는 뜨거운 물을 틀었다. 옷을 벗고 샤워기 아래 서서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며 진솔은 조금 울었다. 슬퍼서가 아니라
행복해서 울었다. 그래도 어쩌면 나 행복하구나 하고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책을 다 읽고 덮으면서 좀 허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들의 결말을 좀 더 보고 싶기도 했고, 또 이들과 헤어지기 아쉬웠나 봅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세요.